결혼하기 전에는 따님하고 같이 주무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똔누로 나를 새는 거예요. 소파에서 그냥 지금까지도 자고 있어요. 혼자요?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녁에 밖에가 이제 다 껌껌한데 마당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른이 된 선영이가 그때 선영이를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영아,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딸이 결혼한 이후로 혼자서는 방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무서워서. 거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어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60세 조선영입니다. 나이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딸이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서 오늘은 누구랑 오셨습니까? 딸하고요. 따님하고? 네. 그럼 따님 한 명이에요? 아니면 또? 밑에 또 동생이 있어요, 아들. 그러면은 지금 그 아들하고는 같이 사는 거 아니세요? 같이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딸이 결혼했고 그래서 혼자서는 방에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따님하고 같이 주무셨어요? 아들은 아들 방에서 자고 어. 저는 딸하고 같이 한 침대를 사용하면서 살았는데, 딸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잠을 자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음. 이제 TV를 켜놔도 계속 똔누로 나를 새는 거예요. 소파에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자고 있어요. 혼자요? 네, 아들은 방에서 자니까. 그래서 아들이 한때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아들하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반려견이 네.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자는 방이 있어요. 아들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반려견이. 그러니까 거실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은 아들 방으로 가고 저는 그냥 소파에서 자고. 제가 보기에는 반려견을 하나 더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거. 근데 반려견이 음. 이제 산책시키는 사람이 제일 좋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움직이는 그 노선으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은 안 계신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아버님 안 계신 지 좀 오래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 따님하고 같이 한 방을 쓴 거네요. 네. 그리고 딸이 만약에 어디를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잠을 못 자는 거고. 그러면 지금 딸은 결혼해서 지금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4월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딸은 지금 엄마에 대한 어떤 좀 무거운 마음도 있고, 네. 깜빡 나온 것 같은 마음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출소한 느낌인가? 이거 좀 따님 한번 바꿔줘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어떻게 언제 출소한 거예요? 좀 오래 올해 목욕하신 것 4월에 같은데? 출소했습니다. 가을에? 4월에. 4월에 출소? 네. 두부 먹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정으로든 이제 우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엄마하고 어렸을 적부터 그럼 한 방을 쓰고 또 각별한 사이가 된 거죠. 네. 우리 따님은 착하죠. 착하고 엄마 다 이해하려고 하고 엄마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이모들이 다 부러울 정도로 그 집들도 딸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김창욱 교수님 버스 타고 오면서 친구 같은 뭐 모녀 사이 있잖아요. 네. 친구가 아니고 친구 같은 모녀 사이, 그런 사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토크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우리 딸하고 나 사이가 친구 같은 사이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아닌거든요, 어머니. 지금은 따님은 좀 독방에 오래 있다가 지금 큰 죄를 저질러서 좀 독방에 오래 있다 출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우리 따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따님이 우리 집안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거를 좀 어린 나이에 알았나요? 네.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거의 초등학생? 더 어릴 때. 그거보다 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은 어리고 나도 어리고 우리 집안은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서 조금 큰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엄마는 혼자가 되셨고 나는 또 큰딸이고, 그리고 엄마가 우리 따님한테 좀 아빠 반, 딸 반 이런 느낌이었나요? 어땠나요? 친구이자 남편이 아니었을까. 친구이자 남편 같은 그런 거를 언제 느꼈어요? 한 몇 살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릴 때는 그냥 뭐 생각이 없었고요. 좀 뭐 20살 지나고 이제 좀 커서는. 엄마가 나를 의지하신다? 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는 있나요? 20살은 어린 나이니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좋아요. 오히려 저를 의지하고 이런다는 게 더. 그럼 어머니 한번 마이크. 그럼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몇 살 때요?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오남매 이제 막내여가지고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학교 다니고 있고 오빠랑 언니들은 이제 컸으니까 다 직장 다니고 뭐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무서웠고 계속 지금까지 방에서는 혼자 못 자는 거죠.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어렸을 적에 말입니다. 아버지는 계셨는데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셔서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도 아버지라는 단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제 눈이 슬프대는 거예요. 눈이 슬프다. 김 선생은 말은 재밌게 하는데 눈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마치 고라니 눈 같다. 근데 또 그런 말이 또 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들킨 이런 느낌이. 그렇다고 또 커튼 치고 살기는 그래. 그러면 여기 안에가 더 썩을까 봐. 그래서 어렸을 적엔 그냥 밝은 척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나의 현존을 보여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저는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웃고 나는 사랑도 받고 내 슬픔을 보지 않더라고요. 내가 웃겨주니까 그냥 내 기쁨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21살에 한번 뭐 어설프게 자살 시도를 한번 하면서 나는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면은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너는 어느 상태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냥 뭐 그렇게 막 숨기지는 않고 진행되는 상황을 오픈하는 정도? 그게 지금 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되게 이게 좋은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실질적 힘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거든요. 얘기한다는 거는 대면의 시작이니까. 누구를 대면하는 거냐? 그때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무섭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린 어머니, 그 아이. 어머니 성함이 서은영. 서은영.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린 선영이를 내가 마주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어른 된 선영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어른 된 선영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로 묻힌 것 같지만 그 어린 선영이가 지금도 있어서 나한테 60이 된 나에게, 심지어 조금 있으면 할머니가 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대면하는 거죠. 조금씩. 제가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커졌어요. 겁 많은 사람들이 눈이 큰 사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그 해병대 간 이유도 내가 겁이 너무 많은 애니까 거기 가서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어렸을 적에는 저희 집은 아파트를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금도 단독주택이에요. 그냥 마당 조그맣게 있는 시골집 있잖아요. 3,000평인가? 그냥 조그만해. 그냥 시골,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소소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화장실이 지금도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서우니까 김미자한테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김미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죠. 왜 쥐똥 싸는데 자기 보고 일어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럼 제가 이제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가까이 오면 창피해서 또 똥이 안 나와요. 멀리 가면 무서워서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의 똥이 나오는 김미자의 적정한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따님과 어머니와의 거리감이, 따님이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설정값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딸하고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왜? 그래야 이제 어머니 마음에 좋은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딸하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누구하고 가깝게 해야 될까요? 일하고요. 예? 일. 일? 예. 어머니, 제가 순간 복장이 터져 뒤질 뻔했네요. 저 정신과 약 하나 더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좀 머리가 지금. 자, 제가 분명히 아까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니는 누구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나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요. 어린 선영이. 이제는 60이 된 선영이가 그 어린 선영이랑 조금 거리감을, 조금 온도감을 더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따님과의 거리도 적절하게 멀어져서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제는 따님과 멀어져서 가까워질 때가 됐다. 결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감을 조금 더 좁히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어린 선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무드예요, 무드. 뭐라고요? 무드. 인간의 과거의 영혼은,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무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직접 이렇게 못 만나요, 행위로. 엄청 빠른 시간에 만나는 거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자, 무슨 말이냐? 김창옥의 얘기하는 말들을 하루에 2편, 3편 들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무드 음악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그러면 김창옥이 그런 하는 얘기들 중에서 보면 보통 선생님 안에 있는 아이를 만나는 것 같은 무드를 깔아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아이가 슬쩍슬쩍 과거가 보이는, 딱 나와요. 이렇게. 그때 저 사람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보이네. 그때 그 어린 선영이가 보이네. 더 생각이 나네. 그때는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50년이 지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하는데 진짜 좋은 사랑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 있는 그 아이가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연을 무드로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시선을 한 번씩 주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아이한테 말 걸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쑥스러워서 어디 숨어버릴지도 몰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저기서 울고 있으면 이렇게, 안 그러면 도망간다니까요, 그 아이가. 그리고 또 강연을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조금씩 적응을 할 거예요. 그거 강아지도 그렇거든요. 상처받은 강아지들도 처음에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의 거리를 띄고 요렇게만 있어야 돼요.
먹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가서 이렇게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가? 전에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이렇게 던져주고 사람은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걔가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가까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터치를 허락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면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 선영이를 만나기 위한 무드다. 직접 만나면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 아이가 또 정신세계 안으로 숨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어린 선영이한테 그때 그 힘든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저녁에 밖에가 이제 밖에가. 다 껌껌한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음, 마당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네. 그때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 지금 어른이 된 선영이가 그때 선영이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죠. 음, 무서워하지 말라고. 돈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그 어린 선영이한테. 지금은 많이 줄 수 있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 주세요. 얼마까지 주고 싶어요? 불쌍하니까 다 주고 싶죠. 자,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된 선영이가 그 어린 선영이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말 한번 해줍시다. 요 카메라 보고. 선영아, 그러고. 선영아, 그때 너무 무서웠고 힘들었지. 내가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도 지금도 생각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커주고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가까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참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김창호 교수님을 만나면 무슨 답이 나올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선영이에게 갔다가 그게 저에게 오네요. 저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남한테 말 못할 그런 사연이었는데, 교수님한테 이 사연을 말하면 뭔가 진짜 답이 나오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이 탁 쳐지는 도사는. 아무튼 따님하고의 거리는 조금 떼어서 따님하고 가까워지시면 좋겠고, 이제는 그 오래 혼자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도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그 선영이를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어른 된 선영이밖에 없으니까 강연이나 음악을 무드로 써서 그 아이를 선생님이 조금씩 찾아가서 그 아이가 숨지 않게 한 번에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한다면 그 아이가 결국 얼어있던 마음이 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따님과 아드님을 훌륭하게 잘 성장시켜 주셔서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